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주인공 숙향과 이선의 사랑 이야기, 숙향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에요. 숙향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5번의 애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험난한 운명이죠. 전체적인 구성은 영웅소설 구조와 같습니다. 천상계에서 쫓겨난 숙향은 기이한 출생을 하고요.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요. 5번의 애군을 만나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헤쳐나가죠. 특히 조력자들은 모두 신선이나 용왕의 딸처럼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고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천상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금씩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숙향은 드디어 이선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고요. 부모와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이 황태우를 위해 약을 구해오면서 숙향과 이선 부부의 명망은 더욱 높아지고 다시 선계로 돌아가는 것을 끝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그럼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숙향의 부모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송나라 남양 땅에 김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전은 우연히 거북이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거북이가 아니에요. 은혜 갚는 거북이였습니다. 김전의 목숨이 위험할 때 나타나서 짠 하고 구해주고 진주 굿을 한 쌍도 주었거든요. 김전은 장씨와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하면서 예물로 진주 구슬을 보냅니다. 거북이에게 받은 거죠. 그래서 부인 장씨의 손가락에는 늘 구슬로 만든 옷가락지가 끼어 있었죠. 숙향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금두꺼비 태몽으로 태어나서 선녀의 시중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때요? 걱정되죠. 그래서 김전은 왕균에게 딸의 관상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왕균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느님께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온 탓에 전생의 죄를 이승에서 다 갚은 후에야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리이다. 5살의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5살 전에 5번 죽을 액을 겪고 17살에 정렬 부인에 봉해질 것이며 20살에 부모를 다시 만나 태평세월을 누리다가 70살이 되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팔자로소이다. 끝은 좋았는데, 그쵸? 그래도 김전 부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다른 애군은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애군이 5살에 부모를 잃게 된다잖아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만들기로 합니다. 김전은 부인 장씨 옷가락지 한 짝에 숙향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숙향의 이름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요. 그 주머니를 딸의 옷고름에 단단히 채워놓습니다. 어느덧 숙향이 5살이 돼요. 도적이 마을을 공격하는 바람에 김전 부부도 막 피란을 떠났죠. 부부는 걸음이 느린 숙향을 바니아산의 바위 틈에 잠시 숨기고 도망을 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너무 발걸음이 느리니까 함께 도망칠 수 없지만 나중에 숨겨놨다가 밤에 찾으러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숙향이 어린데 그 생각을 이해를 하겠어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마자 바위 틈에서 나와서 울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불쌍하게 여긴 늙은 도적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깊은 골짜기에 있는 유공령 마을에 내려놓습니다. 한편 김전은 날이 저물자마자 부랴부랴 숙향이를 찾으러 바위 근처에 와봐요. 딸이 이미 사라진 쥐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늙은 도적이 괜한 일을 했네. 그쵸?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의 계획이니까요. 그때부터 숙향은 부모와 길이 엇갈리며 정처 없이 홀로 떠돌게 됩니다. 다음으로 2번째 애군을 맡게 돼요. 숙향은 어리잖아요. 5살이거든요. 험한 산을 돌아다니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신비로운 파랑새가 나타나요. 그대로 새를 따라가 보니까 후토 부인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명사기에, 즉 사람이 죽으면 가는 저승이었습니다. 후토 부인은 숙향의 천상계 이름이 소아였고 월궁선녀 중 한 명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다음으로 남군 땅으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남군 땅에는 장승상댁이 있어요. 장승상댁 부인은 숙향과 마찬가지로 원래 선녀였다가 인간 세상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천상계 이름은 규성이었고요. 천상계에서 친구였던 소아가 큰 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다가 같이 벌을 받아서 인간 세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애군이에요. 자,
아까 어디로 가기로 했다 그랬죠? 장승상 댁으로 가기로 했다 그랬죠? 마침 장승상과 그의 부인은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숙향을 발견한 장승상은 기뻐하면서 숙향을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숙향이가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글도 잘 쓰고요. 수도 잘 넣고요. 바느질도 잘하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10살이 되자 집안의 제사며 노복을 다스리는 일까지 모두 다 숙향이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15살이 되는 해, 잊을만 하니까 결국 세 번째 애군이 찾아옵니다. 숙향을 시기했던 사람은 누구냐? 장승상 댁의 여종 사향이라는 친구예요. 사향은 금봉채와 옥장도를 훔쳐서 숙향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사향은 숙향을 재빨리 내쫓기 위해서 중간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까지 해요. 장승상께서 내게 숙향을 빨리 내쫓아 아주 멀리 보내 근처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네가 만일 더디 가면 나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숙향아 얼른 가. 빨리 가. 숙향이 너무 불쌍하고 사향이 너무 얄밉죠. 나중에 사향은 옥황상제가 보낸 승려들에게 벌을 받아서 불덩이를 맞고 죽습니다. 벌을 받은 거죠. 한편 등까지 떠밀리면서 내쫓긴 숙향은 서러운 마음에 포진강에 몸을 던집니다. 물에 빠진 숙향을 구한 건 동해용왕의 셋째 딸이자 포진용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용녀는 어떻게 숙향의 존재를 알고 구출하러 왔을까요? 사실 용녀는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김전이 구해주었던 거북이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살려준 신묘한 거북이가 딸을 살린 거지요. 숙향은 용궁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해냅니다. 숙향은 천상계에서 소아였을 때 옥황상제 앞에서 태을선군과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감히 상사가 보는 앞에서 연애를 한 거죠. 대놓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몰래 월연단을 훔쳤네요. 아이고. 여기서 월연단이 뭐냐면요.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약이에요. 소아의 상사였던 월궁 항아와 전체를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화가 날만 하지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왔는데 태을선군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을로 낙양 땅 이정의 아들이 되어 천하의 복위 공명을 누릴 운명이라네요. 숙향이 따졌죠. 왜 나만 고생해? 그죠? 근데 이건 옥황상제가 선군을 예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속상하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애군으로 들어가 볼게요. 용궁을 떠나서 낙양 땅에 도착한 숙향은 갈대밭에서 잠깐 잠을 청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불이 납니다. 다행히 화덕진군, 불을 다스리는 신이죠. 화덕진군이 나타나서 숙향을 구해줘요. 갈 곳 없는 숙향을 거둔 사람은 낙양 동촌 이화정에서 술을 파는 할미였는데요. 아주 신묘한 인물이었습니다. 숙향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죠. 이화정 할미 역시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계속 같이 가볼게요. 다음해 3월 보름날 숙향은 꿈을 꿉니다. 바로 서왕모의 집에서 옥황상제와 항아 그리고 태을선군을 만나는 꿈이었어요. 이때 이선 역시 같은 꿈을 꾸는데요. 숙향과 이선은 꿈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깬 숙향은 꿈 내용을 수놓아서 그림으로 만드는데요. 작품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림의 속뜻을 알아보고 천금을 주고 그림을 사는데요. 그림에 걸맞은 문장으로 제목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글을 쓰려면 그림을 보여줘야 되죠? 그 제목을 쓰게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은 낙양북촌에서 병부상서로 명망이 높은 아버지 이정과 부인 왕씨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선의 태몽 역시 예사롭지 않았어요. 상선은 꿈에서 선녀로부터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월궁소아의 이승의 이름은 남양 땅 김상서의 딸 숙향인데 숙향이 이선의 부인이 될 것이다. 배필을 미리 정해준 거네요. 그렇죠? 숙향이 천상계 꿈을 꾸었던 3월 보름날 이선 역시 산천을 구경하다가 대성산 안간에 기대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에서 깬 이선은 자신의 손에 뭘 발견하냐면요. 진주를 발견합니다. 옷가락지예요. 그게 누구 거겠어요? 숙향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조장의 그림을 본 이선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꿈 내용이 그대로 그림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선은 그 자리에서 비단을 비싼 값에 사고 소화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멋있다. 이선은 조장이 알려준 대로 술 파는 할미가 있는 이화정으로 갑니다. 이화정에 누가 살고 있어요? 숙향이 살고 있잖아요. 바로 만나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짓궂은 이화정 할미는 이선을 좀 고생시키고 시험시킬 생각인가 봐요. 먼저 숙향의 몸이 성치 않다는 거짓말을 흘립니다. 그래도 이선이 괜찮다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 남양 땅 김전의 집에 가보고 그곳에 없으면 남군 땅 장승상 댁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멀어요. 착한 이선은 모든 곳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화정 할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까 이화정 할미 보통 사람 아닐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죠? 사실 이화정 할미는요, 마고 할미로 수만 년이 넘도록 천태산을 도맡아 다스리는 선녀였습니다. 숙향을 위해 천명을 받고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죠. 드디어 마고 할미의 시험을 통과한 이선은 아버지 몰래 혼례식을 올립니다.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그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상선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도 묻지 않았고요. 고아 처지인데다가 신분도 상민인 여인과 혼인을 하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상서가 어떤 짓을 꾸미냐면요. 몰래 낙양 수령을 시켜서 숙향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상서의 뜻대로 되지는 않죠. 이상서는 일단 숙향을 제거하지 못하고 낙양 땅에서 추방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선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절대 숙향을 만나지 못하게 하죠. 그럼 숙향은 이제 누구랑 있어요? 갑자기 홀로 남는 거예요. 이선은 그녀에게 편지 한 통만 붙이고 떠난 상태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고 할미 또한 이 땅에서의 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돼요. 어려운 일은요, 너무나도 금방 닥칩니다. 숙향이 도적들의 표적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숙향은 자신의 신세가 너무 슬퍼서 한밤중에 통곡을 합니다. 이때 이상서의 부인이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한밤중에 요즘처럼 시끄러운 소리도 없는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이상서 부인은 숙향의 이름과 생시를 듣더니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아들 이선을 낳을 때 선녀가 예언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 예언했던 배필의 이름과 생시가 완전히 같았으니까요. 이상서 역시 숙향의 됨됨이를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선이 장원급제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선과 숙향의 정말 힘들고도 어려웠던 인연은 드디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숙향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직 부모님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선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형주라는 곳에는 도적이 들끓었고요. 양왕은요, 자꾸만 자신의 딸 매양을 부인으로 맞으라면서 강요를 했거든요. 해결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선은 도적을 잠재울 겸 양왕을 좀 피할 겸 해서 모두가 꺼려하는 형주 자사 자리를 기꺼이 맡습니다. 이선이 형주로 먼저 떠나자 숙향은 그 뒤를 따르면서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곳에 모두 찾아갑니다. 참 마음이 착해요. 첫 번째, 하늘로 올라간 마고 할미 산소에 극진하게 제사를 올려요. 두 번째, 갈대밭에서는 화덕진군을 기리며 제문을 지어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거위할 만한 화주가 술잔에 떨어지죠. 화주는 뭐냐면요, 불을 떼지 않아도 쌀을 저절로 익게 한다는 아주 신이한 구슬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해 용왕의 딸을 만났던 포진강도 빠질 수 없죠. 숙향은 배 위에서 용왕께 제사를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오리할 만한 구슬이 술잔에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숙향은 장승상 댁으로 향합니다. 장승상 댁에서는 오해 때문에 숙향을 내쫓은 걸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숙향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자,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숙향은 드디어 양양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나누어 가진 옷가락지 있죠? 그걸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겨우 개인적인 어려움이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나라의 위기가 닥칩니다. 황태우가 유방염을 앓게 된 거죠. 증상이 너무 퍼져서 귀와 눈이 멀고 말문마저 막힐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선의 땅 복례산에서 나는 개헌초와 천태산의 벽이용, 그리고 서해용왕으로부터 계안주를 얻어야 살 수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양왕은 자신의 딸 매향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선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신선의 땅에 가는 일이 인간한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선한테는 가능합니다. 왜? 원래 신선이었으니까요. 자, 조정에 이선만한 신하가 없사오니 이선을 보내 약을 구하옵소서. 양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선은 물러서지 않죠. 용감하게 바닷길을 나서고요. 남해 용왕의 셋째 아들과 길동무까지 돼서 어려운 길을 헤쳐나갑니다. 먼저 복례산에 도착한 이선은 양왕의 딸 매향의 비밀을 알게 돼요. 매향은
사실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요. 이름이 설중매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태을선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나, 태을선군이 소아랑 썸을 탈 때, 그러니까 소아에게 빠져 있을 때 설중매가 이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소아에게 빠져서 태을선군이 설중매를 홀대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설중매의 부모였던 능허 선생 부부는 매일매일 소아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능허 선생은 이승에서 소아와 부녀지간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능허 선생이 누구죠? 맞습니다. 김전이고요. 능허 선생 부부는 김전 부부, 지금 숙향의 부모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대로 양왕의 딸 매향은 이선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자, 다시 약을 구하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선은 첫 번째 목적지인 복례산에 가서 구루선을 만나 개언초를 구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목적지. 이번에는 천태산으로 갑니다. 이선은 천태산에서 벽이용을 찾기 위해 마고선녀를 수소문하는데요. 마고선녀 누구였더라? 네, 맞아요. 인간 세계에서 이화정 할미였죠. 그리고 여기서 벽이용은 천태산에서 자라는 버섯이었는데요. 마고선녀는 이번에도 역시 꿈으로 이선을 실컷 놀리고 시험하고 나서야 벽이용을 줍니다. 주긴 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안주는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계안주가 김정과 숙향의 손에 있었거든요. 어디 있었죠? 김상서가 거북이를 살려줄 때 받은 구슬 있죠. 숙향의 아버지가 거북이를 살려줬을 때 받은 구슬이요. 그거랑 숙향이 포진강에서 제사를 지낼 때 받았던 구슬이 바로 계안주였던 거예요. 이선이 구해온 약으로 황태우가 살아나자 황제는 이선의 충심에 감격합니다. 덕분에 이선은 초왕이 되고요. 숙향은 정렬왕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70살이 되어서 숙향과 이선은 하늘의 뜻대로 다시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어떠셨어요? 내용이 굉장히 길었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길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너무 이야기 구조가 탄탄해서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이 작품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숙향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